정말 지긋지긋해요. 여기는 프랑스잖아요. 그놈의 꼬레. 제발 한국 타령 좀 그만하세요. 여기 프랑스의 디자인 회사에서 아름다운 미모의 디자이너가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파리지앵들이 한글의 매력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그 원인이라고 하네요. 거리의 간판은 물론이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실내 인테리어까지 온통 한글일 뿐만 아니라 K-팝만 전문적으로 즐기는 카페가 초대박이 나서 웨이팅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파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마리안느라고 해요. 저는 파리에서 브랜딩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브랜딩 디자이너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 옷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기업이나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시각적인 면을 담당하는 거죠. 브랜드 로고와 색상, 폰트를 결정하는 건 물론이고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 디자인에 광고까지 모든 시각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역할이랍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파리에서도 규모가 큰 디자인 회사라서 유명 기업의 브랜드 제작이나 이름 있는 파리의 조형물과 대형 옥외 광고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제 전공인 광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누구나 동경하는 꿈의 직장이에요. 저는 최근까지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한 적은 없었고 중소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결과물이 늘 좋아서 재미있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요구나 취향이 너무 촌스러울 때는 현타가 아주 세게 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인센티브를 보면 화가 참아지더라고요. 비교적 즐겁게 회사에 다니는 저에게도 딱 하나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 업체를 고객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럽 감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전문가인 제 감각을 믿고 일을 맡기는 반면에 희한하게 중국 사람들은 모든 디자인에 빨간색과 황금색을 넣어달라고 난리예요. 뿐만 아니라 꼭 붓으로 쓴 것 같이 두꺼운 활자에 한자를 넣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진출하는 중국 화장품 회사의 디자인을 담당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화장품 회사는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이미지로 컨설팅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는 한 달 동안의 작업 끝에 감각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했죠. 하나의 브랜딩 디자인을 완성하는 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아서 산고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 작업물의 첫 페이지를 본 클라이언트는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중국 화장품 대표는 당장 모든 디자인에 빨간색과 황금색을 집어넣으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디자인은 중국 시장에서 환영받을지 몰라도 유럽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득했지만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디자인이라면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박박 우기는 통에 우리 회사 사람들 모두 질려버리고 말았죠. 중국인들의 고집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에서 5년 넘게 책임자로 있다가 스카웃되어 카리스마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저희 국장님이 그냥 중국풍으로 수정하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중국 대표의 미적 감각과 인간성은 형편없었지만 그 대표가 제시한 계약금은 어마어마했거든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일단 중국 고객이라면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중국 대표가 회의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통에 회사 사람들 전부가 그 소란에 대해서 알게 될 정도였는데 디자이너로서의 제 존엄성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중국 대표의 갑질 이후로 웬만하면 중국 기업의 일은 맡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고 다행히 저는 그 이후로 중국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되었어요. 저는 아시아권, 특히 중국인의 감성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각자 뛰어난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덕분에 저는 한동안 끔찍한 중국풍 디자인과는 거리를 두며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한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지난달에 작업한 레스토랑과 와이너리의 디자인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제가 식음료 브랜딩에 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며 중국 레스토랑의 브랜딩 디자인을 담당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은 건 감사하지만 중화권 브랜딩은 저와 맞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국장님께서는 이번 중국 레스토랑은 한국식 디자인을 원한다면서 한국 출장을 지원해 줄 테니 최대한 한국풍으로 한글 로고와 간판을 제작하고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요즘 전 세계 명품 기업은 물론이고 프랜차이즈까지 한글을 활용한 한국식 디자인이 대유행이라서 우리도 한글 디자인을 더 적극적으로 제작해야 한다고요. 사실 명품 브랜드의 한글 사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샤넬이 한글과 한지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를 공개한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명품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까지 너도 나도 한글을 앞세운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국장님이 저렇게 한글 디자인에 열을 올리시는 이유가 짐작이 갔던 게 얼마 전에 파리 중심부 콩코드 광장에 경쟁 광고사에서 만든 대형 한글 광고판이 설치됐는데 그 광고 반응이 엄청 핫했고 저희한테 의뢰하던 대기업 고객을 경쟁사에 뺏긴 적이 있었거든요. 국장님은 우리가 더 파격적인 한글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글의 인기에 편승해 남들과 같은 디자인을 하는 건 좋지 못한 아이디어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은 단 한마디로 저를 제압하셨어요. 마리안느, 평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소비자가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디자인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디자인 결과물이 훌륭해서 처음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겨보는 거니 잘 해내면 무조건 승진 가산점이 들어갈 거라고도 하셨죠. 그러면서 이번 디자인은 절대 황금과 빨강 범벅의 전형적인 중국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고 한글을 사용한 감성적인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되 저의 디자인을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불안하긴 했지만 제 디자인을 존중해줄 뿐더러 승진 가점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기 전 자료조사 차원에서 한국의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디자인들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던 기존의 시장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영상과 음악뿐만 아니라 뷰티와 음식, 패션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워낙 센세이셔널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뿐이었죠. 사실 제가 미대에서 광고 디자인을 전공했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로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한글을 몰랐던 건 물론이고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나마 북한의 김정은이나 핵 문제만 물어볼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꼬레를 외치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오징어 게임과 BTS를 알고 있다고 아는 척 하는 게 필수 코스라고 할까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주구장창 보더니 파리가 온통 한류로 뒤덮여버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재작년쯤이었나? 일이 많아서 주말에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파리 이지구 일대가 마비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던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오픈하는 날이었는데 10평 남짓한 작은 카페를 오징어 게임 세트장으로 디자인하고 드라마에 나왔던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친한 선배와 일찍 일을 마치고 구경을 하러 가보았는데 몇백 미터 전부터 늘어선 줄 때문에 헐리우드 배우가 왔나 착각할 정도였죠. 부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새치기에 몸싸움이 일어나 근처 경찰서에서 출동할 정도였는데요. 줄이 얼마나 길었던지
1시에 줄을 선 사람이 7시에 들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총 10분도 안 되는 한국 문화 체험을 해보겠다고 콧대 높은 파리지앵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니까 뭔가 재밌더라고요. 보통 파리지앵들은 관광객들이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또는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걸 보면서 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100년 동안 남의 나라 사람들이 파리에서 기다리는 것만 봤던 현지인들인데 대여섯 시간씩 줄을 서서 10분짜리 한국 문화 체험에 목숨을 걸다니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입사했을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도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을 찾지 않았거든요. 사실 유럽인들이 콧대가 높아서 아시아 문화를 선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대륙의 문화를 내심 깔보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경을 이끌어내고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광고 디자인에서 아시아풍은 금기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K-팝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다들 앞다투어 한글 디자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 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유럽을 통틀어서 한글을 배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프랑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학교가 2018년에 17곳이었던 반면에 불과 4년 뒤인 2022년에는 60곳으로 3.5배 늘어났고 프랑스 대학의 한국어학과 경쟁률은 30대 1에 육박하더라고요. 저희 디자이너들은 시장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문화가 유행인지 시장 조사를 하고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시아 문화를 대표했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빠르게 추월해버렸어요. 특히 한글은 젊은 소비자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 선호도가 높아요. 자막 없이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기업들에서도 럭셔리 이미지를 위해서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을 요구하는데 한글은 고급스러우면서 역동성이 느껴지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게다가 불어와 한글의 음소가 겹치는 것이 많아서 프랑스인들이 한글을 읽으면 발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거치며 이번 한국 출장에서 한글 디자인의 모든 것을 알아오리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다양한 문자가 공존하는 다국적 공간을 찾다가 인사동을 가보기로 했어요. 눈에 띄는 멋진 브랜드 로고와 간판을 촬영하며 한국적인 느낌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골목 구석구석을 누볐더니 배가 엄청 고프더라고요.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를 정신도 없어서 가장 가까이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가장 시선을 끈 것은 항아리로 가득 찬 진열장이었는데요. 식기로 장식한 벽이 멋스러워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오후 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저는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 주문한 수제비라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들이 해물파전과 막걸리라는 메뉴로 나른한 낮술 분위기를 즐기고 계셨죠. 접시 위에 놓인 해물파전의 노릇노릇한 비주얼을 보는데 저도 해물파전을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 직원분이 저에게 해물파전을 하나 다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다 못 먹어서 남길 것 같지만 수제비와 파전 둘 다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분은 수제비와 파전 세트 메뉴가 훨씬 저렴하고 양도 적당하니까 세트 메뉴로 변경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제안은 처음 받아봐서 조금 당황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파리는 도시 전체가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어떻게든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안달이거든요. 저렇게 더 저렴한 세트 메뉴를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식당의 직원분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깜짝 놀랐죠. 잠시 후 친절한 직원분은 항아리에 담긴 수제비를 가져오셨고 저는 메인 요리는 1인분만 시켰는데도 너무 멋진 한국의 전통 식기에 대접해주는 문화에 감동을 받았어요. 항아리는 고급스러운 실루엣과 투박한 질감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적이라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항아리는 깊이가 매우 깊어서 국자를 쓰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었고 별도의 앞접시에 조금씩 요리를 덜어가며 먹으니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다니 제 디자인에도 꼭 접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제비를 한 숟가락 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국물에 비싼 굴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파리에서 굴은 고급 식재료인데다가 아주 비싸서 주로 생으로 먹거든요. 굴을 넣어 끓인 국물 요리라니 이건 너무 호화스러운 요리가 아닌가 생각하며 앞접시에 덜어낸 수제비를 한 입 먹었는데 국물에서는 깊고 진한 해산물의 향이 퍼졌고 반죽은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의 수제비와 비슷한 유럽 음식 중에서 뇨끼라는 요리가 있는데 뇨끼는 두껍고 통통한 느낌인 반면에 수제비는 얇고 부드러운 반죽이라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죠. 수제비를 한 입 가득 먹고 반찬으로 나온 빨간 배추김치를 함께 먹으니까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수제비의 풍미를 더 살려주더라고요. 게다가 파전은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파전에는 달콤한 파와 짭조름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엄청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행 같았던 출장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디자인에 몰두했죠. 그러다가 중간 점검차 그 회사의 담당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회사도 처음에는 중국 현지풍으로 프랑스에 진출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었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브랜딩 디자인으로 가장 유명한 저희 회사의 디자인을 의뢰한 거였어요. 저는 그 중국 식당의 이름을 오빠 식당이라고 짓고 외국인들이 따라읽기 쉽도록 영문으로 오빠를 적었어요. 파리지앵들이 발음하기에 쉬우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접해본 단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레스토랑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요즘 오빠 식당은 망해가던 중식당에서 파리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답니다. 점심과 저녁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이상 웨이팅을 해야 할 정도예요. 한국 식당으로 퓨전화한 뒤에 매출이 2배가 올랐다면서 비빔밥에 오향장육고기를 접목한 퓨전 음식을 신메뉴로 개발했더라고요. 어쨌든 파리에서는 닭요리 식당은 치킨집으로, 바베큐 가게는 삼겹살집으로 탈바꿈해서 운영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한글 간판을 걸었다 하면 대박이 나거든요. 한술 더 떠서 아예 K-팝을 매장에 틀어놓거나 모니터를 설치해서 한국 영상을 틀어놓는 곳들도 정말 많아요. 제 디자인의 성공 이후로 더 많은 프랑스 현지 및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 디자인으로 브랜딩을 해달라고 아우성인데요. 모든 걸 한글로 표시하고 싶어하는 한글의 유행 때문에 파리 거리의 모습까지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아참, 저는 한국에 다녀와서 아주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와인이나 위스키를 마시면서 해소하곤 했거든요. 저는 요즘 K-팝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말 노동력 소모가 크거든요. 한국의 신나고 비트가 빠른 노래들을 모아둔 K-노동요 모음집을 유튜브로 틀어놓으면 일의 능률이 아주 높아져서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한국을 흥의 민족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정말 한국 문화는 알면 알수록 푹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고객이 더 드러나서 저는 더 바빠졌지만 곧 승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한국의 제주도로 포상 휴가를 달라고 졸라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니겠죠? 저는 요즘 회사에서 제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글을 배울수록 한류의 진짜 힘은 한글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끼고 있답니다. 파리에서 한글 디자인을 만난다면 꼭 반가운 마음으로 저를 떠올려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의 디자이너 마리안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프랑스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한류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한글의 매력이 전 세계 더 많은 분들에게 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감동특공대 윤아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